크리스마스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랠리까지는 아니지만은 미국 증시 크리스마스 반등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인 회복 및 상승을 해주고 있는 미국 증시, 다른 자산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죠. 49,5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약간 내려온 상황, 48,851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000달러 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신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들마다 높게 올라가면서 즐거운 성탄절을 반기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들이 일제히 연출이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대로 기분 좋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있어서 21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전체 수량 이 한계가 2100만 개까지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숫자 21을 기념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21세기 2021년도 마지막 21일 21시에 2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참고로 엘살바도르의 영토 역시 21,000제곱킬로미터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8월 21일을 비트코인 무한대의 달로 정하고 축하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 비트코인 발행 개수가 2100만 개이고 무한대를 2100만으로 나눠도 역시 무한대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흡수해가지고 가격이 무한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이거 좀 너무 나갔죠? 살짝쿵 이 사이비 냄새가 나면서 도를 아십니까가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만큼 비트코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것이겠죠. 자, 한편 미국 내 타코벨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엘살바도르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타코벨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해 주면서 1370개 혹은 1391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축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들고 있는 물량만 17,000개나 된다라고 하네요. 나중에 비트코인이 정말 값어치가 끝없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나라 하나를 사버릴 정도의 재력을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마이클 셀러고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휴스턴 소재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전문 업체 낸시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텍사스주의 에벌린시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2022년도 내년이죠. 내년 1분기부터 비트코인 채굴 및 에너지 집약적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재생산 에너지 등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채굴업자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은행들 역시 하나둘씩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그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은행 한 군데가 그와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뉴저지 소재 마나스관 은행이 벡트와 함께 손을 잡고 고객들에게 모바일 어플을 통한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은행들도 하나둘씩 암호화폐 시장으로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은행들 40% 정도가 그들의 고객들에게 내년에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신용조합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봅니다. 우리도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니까 관련된 규제 승인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미국 통화감독청에 규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신용조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제3자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제3자를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은행들처럼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죠.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해가지고 수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가 힘들었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가지고 거의 미국의 모든 은행 및 신용조합들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관련된 이자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는 암호화폐들과 비트코인.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짧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알렉스 크루거, 나름 잘 알려진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그 전부터 플랜 B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전부터 플랜 B의 스톡투플로우 모델은 장난 같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플랜 B가 3달 연속으로 가격을 맞추자 가만히 있다가 좀 틀리니까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플랜 B를 깎아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야기하기를 플랜 B는 허풍쟁이다. 그의 스톡투플로우 모델은 밈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허풍쟁이를 찬양하는 이유는 스톡투플로우 모델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깊게 관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남겼는데요. 12월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갔었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스톡투플로우 모델은 밈일 뿐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3달 연속으로 정확히 가격을 짚어낸 것은 그냥 우연이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마침내 40일간의 저항에서 벗어났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오랜 기간에 하락 채널에서 고개를 위로 빼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가장 가까운 저항 구역은 56,600달러다라고 했는데 아직 49,000달러에서 안착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음 저항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56,000달러를 뚫게 되고 나면은 55,500달러에서 58,700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 목표 범위 같은 경우는 0.5에서 0.618 피보나치 되돌림 저항 수준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연찮게도 해당 가격대 같은 경우는 엘리엇 웨이브 카운트를 때려봤을 때 예상되는 목표가와 맞물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산타 등에 업혀가지고 55,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온체인 및 기술 전문 분석가인 벤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양반이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회복세가 증시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빠른 회복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차트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세 다이버전스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를 모멘텀 지표가 천천히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00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 상방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예측이 부디 맞아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피똥을 싸고 있는 비트코인. 자,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번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반드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런 분석이 올라왔는데요. 55,000달러까지 가는 척 하면서 52,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산타와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간다. 기미들의 돈을 훔치는 세력과 산타 훅 떨구면서 비트코인 계속해서 횡보와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연말까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그래도 5만 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포카닷에 관련된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이 포카닷과 함께 손을 잡고 포카닷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이치텔레콤 같은 경우는 포카닷 토큰 투자에도 나섰다. 즉 포카닷 매입을 했다라는 소리인데요. 나중에는 이 통신사가 포카닷 스테이킹 사업에도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포카닷, 아직 죽지 않았다, 전부 다 포카버린다 라고 하면서 좋은 호재를 들고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화제의 알트코인 루나입니다. 도건 테랄랩스 CEO 같은 경우는 최근 밝히기를 다음 목표는 1000억 달러어치 UST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테라 발행인 스테이블코인 UST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루나가 소각되기 때문이죠. 루나 소각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니어 프로토콜이 테라 UST 지원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이어나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알트코인 셜퍼라는 분석가는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루나와 관련해가지고 펌핑을 이어가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 루나와 함께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루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 형님, 노보 구라츠 형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루나가 $100를 친다? 그러면은 루나 문신을 몸에 새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나 $100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 노보 구라츠는 과연 문신을 어디에 새기게 될까요? 허전하니까 이제 뒤통수라든지 머리에 새기면은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여하튼 이 루나 덕분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처음에 루나 공유했을 때 그때만 제대로 들어가서 들고 있었어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말로 다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나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많은 부자들을 배출해냈었던 코인이 있죠. 바로 시바 코인입니다. 시바 코인 같은 경우도 올해 엄청난 상승률을 거두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비거 엔터테인먼트의 크립토 레코드 레이블 소유주인 스티븐 쿠퍼라는 양반이 다가오는 12월 26일 최소 1억 7,600만 달러치 시바이누를 소각해버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코인을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루나와 이더처럼 소각 때문에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소식 때문이었을까? 특정 고래 지갑이 1억 3,400만 달러치 시바를 매수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처음에 시바코인 나왔을 때 물량 절반을 비탈릭에게 주고 그 비탈릭이 그 절반 물량을 인도에 기부하면서 이 코인 작살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정말 이 세상 일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부디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와 같은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꼭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산타랠리 가지아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바치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